시장의 판을 꿰뚫어보는 시간, 판을 읽어라. 오늘 이 시간에는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지금 보면은 어쨌든 뭐 반등을 하고 다시 뭐 하락하고 하는 변동성, 조정 장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또 다 없어지고 정확한 반등, 그러니까 추세적인 반등으로 되돌아서려면 금리도 확인해야 되고 대선도 있고 금투세도 있고 이거 다 지나가야지 우리가 괜찮아지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모든 조건들이 사실 갖춰져야만이 그게 추세적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오늘 물론 이제 약간 다행스러운, 그러니까 그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이제 엔비디아 주가 흐름도 좀 괜찮았고 네. 또 반도체가 사실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뭔가 이제 바닥은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는데, 근데 꾸준하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엔 그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금리 인하는 이제 뭐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인데, 뭐 금리 인하는 이미 어느 정도 또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시장의 추세를 바꾼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네. 금투세 문제도 분위기는 조금 이제 약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려고는 하는 거는 같아요. 왜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있어서요? 이제 민주당의 당론은 이제 계속 하자, 네. 이제 내년에 하는 건데 사실상 지난 몇 주간을 보시면 시장은 그걸 그냥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마르면서 그냥 급락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더는 안 빠지고 좀 반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낙폭과대도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 금투세 폐지 얘기가. 오. 예, 그러니까 몇몇 위원들이 좀 숨지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유예하자, 이런 발언들이 또 나오니까 시장은 이제 또 거기에 약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이게 해결돼야만 뭐 당연히 좋아지는 거겠지만, 어쨌든 뭔가 제가 본 지금 시장의 모습은 좀 최악은 좀 지나가는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조금 더 확인할 것들은 네.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까지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좀 기저로 깔려 있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좀 주요한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이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금들이 지금 대거 이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24조를 상반기에 샀거든요. 네. 샀는데 최근 2달 동안 거의 8조를 팔았어요. 오. 근데 그 2달 합친 거 중에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한 2주밖에 안 됐죠. 2주, 2, 3주 내외 판 게 6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최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집중적인 좀 순매도를 하는데, 네. 그 매도의 90%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한마디로 한국을 팔았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 좀 부정적인 약간 보고서도 일부 있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를 좀 낮추면서 네.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빠지는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제 이익도 꺾이고 또 뭐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안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도배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좋을 때는 좋은 뉴스만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데 또 안 좋을 때는 그게 또 확대 해석이 또 많이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 모르고 그냥 추락을 했다가 엔비디아의 이제 어떤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좀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엔비디아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삼성전자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외국인들이 좀 바뀌어야 저는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바뀌면 매도는 줄겠죠. 매도는 이제 점진적으로 줄겠지만 매수까지 전환하기 위해선 뭐 전통 반도체라든가 또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에 확실하게 뭐 HBM3E를 납품한다 안 한다 지금 얘기만 있지 사실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된다면 다시 또 외국인들은 저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까지는 확인할 게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그래서 외인 매도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점은 좀 지나가는데 매수 전환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가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하게
돌아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아리송하네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은 정확하게 뭐 저점 고점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모아가는 네, 플레이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모으셨다가 보통 사이클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이면 그게 바로 회복되지 않고 뭐 빨라야 이 2달, 네. 늦으면 6개월까지도 좀 연장은 돼요. 그런데 결국엔 이게 지금 PBR 1.2배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구간에서 이 삼성전자 사서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올랐을 때 또 투자를 했을 때는 성과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은 외국인 매수를 기다렸다 사야지 이런 거보다도 네. 사실 외국인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주가 또 급등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늦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좀 몇 달 후를 보고 저는 아직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약간 이제 정점 찍고 좀 내려와서 좀 숨고르기 하는 단계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올라갈 거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라면 지금은 계속 좀 안 좋을 때마다 모아 나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뭐 V자 반등이라든가 당장의 결과물을 원한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뭐 사가지고 당장 결과물을 내기는 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긴 시계를 갖고 좀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 뭐 지금은 저는 담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최근에 좀 그래도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최근에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테슬라의 주가 강세론을 펼치면서 올해 40%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뱅크는 상당히 지금 전기차 시장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표출을 해줬고 그게 뭐 일단 여러 이유들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보여준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있고 특히 지금 폭스바겐, BMW까지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한 게 네. 중국 기업들의 공세 때문인데 그렇죠. 근데 적어도 테슬라만큼은 또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장악을 하는데도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인기는 여전히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애플의 아이폰처럼 이건 이제 중국 내에서도 쉽게 좀 꺾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걸 더 높은 좀 프리미엄을 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또 네. 10월 10일 날 또 이벤트가 하나 있죠. 이 로보택시를 또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벤트까지 좀 더해져서 테슬라는 좀 차별화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로봇 사업까지도 좀 연장해서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벤트들이 많은 기업이니까 다른 완성차랑은 좀 차별화한다라는 그런 좀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어쨌든 견조하긴 했지만 이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네. 이번에 또 TV 토론에서 이긴 결과가 나오니까 막상 전기차주들은 다급등하는데 혼자 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전에 트럼프 올랐다라고 수혜주, 하면서. 또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눈치 보기가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또 정치 테마처럼 약간 좀 움직이는 모습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 않지만 네. 저는 어쨌든 지금 뭐 테슬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시장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변곡점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공습은 하루 이틀을 얘기가 아닌데 그 공습 때문에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을 폐쇄하겠다 네. 발표를 했고 이제 검토 중이라고만 언급을 했고요. 거기다가 BMW 주가 하루에 11%가 빠졌습니다. 네. 이 명품을 판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럭셔리카인데 이게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공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결국 그런 이제 변화 속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자동차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미국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테슬라 제가 봤을 때 현대차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결국 지금 중국과의 경쟁 강도도 떨어지지만 중국에서 별로 잃을 게 없는 회사죠. 중국 비중이 워낙 낮아져 있어서 현대차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현대차가 워낙 중국에 잘못했죠. 인기가 없었죠, 사실은. 네네. 뭐 현대차만의 잘못은 아닌데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호재가 된 게요. 폭스바겐과 지금 BMW는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업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중국 비중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그 기회를 저는 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한번 자동차 업계 전반적인 변화도 여러분들이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업계에도 테슬라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막 시도할 때 다양한 모멘텀들을 이야기할 때 전기차 얘기만 하면은
참 풀이 죽었는데 여기에 뭐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도 붙었지만 ESS 관련한 얘기까지 같이 붙으면서 다양한 모멘텀을 2차 전지주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이제 TV 토론에서 어쨌든 결과론으로 이제 판정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그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삼성 SDI가 9%나 하루에 폭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2차 전지는 이제 트럼프가 싫죠. 트럼프는 싫고 당연히 해리스가 돼야 된다. 이 공식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보다 해리스의 그 친환경 정책이 더 센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는 더 긍정적이라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실 게 그래도 결과가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우세하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또 2차 전지는 오른 만큼 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어떤 추세적으로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대선 결과 누구냐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대가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엔 올 텐데 그 속도가 느려질 뿐이겠죠. 그래서 해리스가 되는 게 어쨌든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좀 보는 게 CATL도 좀 공급량 줄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중국의 리튬 가격도 최근에 워낙 빠졌는데 바닥을 좀 잘 다져가고요. 또 독일도 작년에 줄였던 그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사실 보조금 폐지시켰는데 네. 다시 부활시키겠다. 어. 이제 왜냐하면 지금 독일 전기차도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 중국산이 너무나 뛰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정책도 약간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저가 전기차도 계속 나올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뭐 대선 이슈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바이오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황제주 등급도 있었고요. 유한양행의 호재도 있었고요. 다양한 바이오주의 모멘텀은 지금 상반기부터 지금 하반기 이르기까지 쭉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바이오주의 전성시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바이오도 바이오가 좋다. 가장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왜냐하면 바이오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 그거 하나가 좀 그나마 리스크지. 어쨌든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를 봤을 때 실력과 정책이 둘 다 이게 도와주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실력은 뭐냐면 유한양이 어쨌든 얀센과 이제 협력을 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그 큰 시장이죠, 폐암 치료제. 여기에 들어갔고 지금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또 최근에 공시가 나왔죠. 800억 정도 그 로열티를 받았어요. 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받겠죠. 그런 결과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바이오하면 FDA 저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조마조마하고 네.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명확하게 그걸 검증하면서 보여줬고 또 한 가지 정책은 뭐냐면 생물보안법이 얼마 전에 그 하원을 통과했잖아요. 네. 미국 상원도 통과할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한 큰 변화거든요.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미국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79%가 중국의 CDMO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건이라도. 근데 이제는 그걸 하지 말란 얘기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대체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뭐 삼성바이오나 ST판 같은 이런 이제 CMO나 CDMO 기업들이 그 공백을 좀 메꿀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상당히 또 큰 파도가 하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과 정책이 이제 같이 겸비돼 있고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도와주니까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지난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죠. 근데 이제 3년 만에 다시 좀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장 주도 업종 내에서는 우선순위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하면은 사실 가장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10월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안에서도 다양한 이 섹터군이 있을 텐데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 핫한 CDMO 관련한 종목들 어느 쪽이 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CDMO가 더 낫지 않나 CDMO 싶어요. 가.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보안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사후만 통과되면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법제화돼서 규제가 들어가니까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고 또 우리 한국에는 글로벌 세계 최고 업체 중에 하나죠. 삼성바이오가 또 있고 지금 또 굉장히 사실
그 셀트리온 주가 보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인터뷰도 했고 얼마 전에 공시도 나왔는데 셀트리온 CDMO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스위스의 론자가 제가 알기로는 1등인데 네. 제가 언론 기사 보니까 서정진 회장님이 한 이제 어떤 이벤트 행사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론자를 좀 따라 잡아보겠다. 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도 경쟁하겠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이 CDMO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 이제 자기네 물량 때문에 사실 이제 내부 위주로만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외부까지 확대하겠다는 거 아닌가. 네. 실제로 장래 사업 계획도 공시를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 대표 업체들이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 거기에 또 미국의 정책도 도와주니까 이거는 좀 명확한 그림 같아요.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펩토로닉 기술 같은 걸 좀 갖고 있지만 주도권은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굳이 두 개를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좀 CDMO 쪽이 저는 더 확실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좀 대형주 위주의 바이오 종목들의 하반기에 랠리를 좀 기대하시는군요. 네, 저는 이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CDMO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뭐 그냥 바이오만 하는 회사보다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그중에 보면 이제 하반기에 또 결과물이 나올 회사 중에 하나가 HK 이노인처럼 뭐 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그 임상 결과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FDA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저는 좀 FDA와 관련이 된 그런 대형 제약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 이어서도 9월에도 조정장은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반등의 지속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조정을 틈탄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을 뭐 이미 너무 충분히 받아버렸어요. 네. 그냥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추세가 무너질 정도로 빠져버렸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낙폭과대도 맞고 굉장히 저평가고 지금 PBR이 뭐 0.9배도 안 될 정도니까 전 세계 뭐 경기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뭐 국내 증시 자체적인 문제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미 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비중을 좀 계속 좀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꼭 이게 추석 앞두고 있어서 불안하다 이거보다도 지금은 이미 조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저는 좀 강세장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이제 대선이 끝나면 미국 증시도 올랐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9월, 10월 이렇게 좀 박스권 좀 답답한 조정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뭐 낙폭과대주들 뭐 아니면 또 괜찮게 생각하는 기업들 흔들릴 때 저는 비중을 좀 담아보자. 어쨌든 지금은 도망가서는 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님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을 보면은 조선하고 금융은 이게 낙폭이 과대가 됐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상반기에 워낙에 좋았던 섹터가 조선이고 하반기에는 또 밸류업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 붙어 있는 게 금융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 조선과 금융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행은 사실 올해 성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근데 그러다 이제 미국의 JP모건 급락하면서 한번 빠진 건데 네. 그건 빠진 거는 뭐 저는 그냥 기술적 조정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담는 건 좋겠지만 근데 금융주를 굳이 하신다면 저는 좀 증권주가 더 낫지 않아. 대형 증권. 증권주가 왜냐하면 주가는 못 올랐는데 배당은 많이 주고 네. 특히 이제 뭐 삼성증권이나 일부 대형 증권사는 배당도 좋지만 PF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업종 중에서 좀 큰 회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조선주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여러 뭐 이유들이 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좀 조선업도 얼마 전에 HMM이 공시를 냈죠. 장내 사업 계획에서 컨테이너선을 앞으로 많이 더 확보하겠다. 네. 우리나라에 발주를 줄 것 같은데 다 친환경 선박으로 좀 한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선박 발주에서 또 앞으로 남아있는 사이클이 많은 컨테이너선 이 화주들이 결국엔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HM을 봤을 때 그건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 조정은 다시 한번 좀 조선주를 또 약간 우리가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력적인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씩 담아가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아직 담지 못했던 섹터가 있다면 조금씩 비중의 확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네ಲ್ 거래 시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